그리고 이번에는 암의 치료에는 어떤 면역요법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몇 종류의 면역요법들이 암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거나 혹은 많은 것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면역요법을 포함한 이런 치료법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암에 대응해서 싸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면역세포요법 혹은 입양세포요법이라든지 입양면역요법이라고 부르는 면역세포요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요법이 있고요. 그 외에는 면역부활제, 면역조절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면역요법의 대표적인 약물들이죠. 그 중에서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라는 것을 조금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동 원리를 보면 면역요법은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를 동시에 손상시킬 수 있는 강한 면역 반응을 막기 위해서 면역체계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겁니다. 내버려 두면 암세포도 공격하지만 정상세포를 너무 많이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암세포는 이 면역세포가 갖고 있는 브레이크 기능을 잘 이용해서 이 면역요법의 공격을 회피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역 체크포인트 단백질이 PD-L1이라는 다른 세포의 파트너 단백질을 인지하면 이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PD-L1이 공격 중지 신호를 보내거나 스위치 오프, 즉 스위치를 꺼버리는 신호를 보내서 암세포가 면역체계의 공격을 피하게 해줍니다. 이제 좀 이해가 쉽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라는 이 약물은 PD-1이 PD-L1에게 신호 보내는 것을 막아서 강한 면역 반응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약입니다. 이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는 지금은 흑색종이라는 그 무서운 피부암과 비소세포 폐암, 방광암, 두경부암, 두경부암이라 하면 머리와 목 쪽에 나는 암이죠. 간암, 그리고 호치킨 림프종, 신장암의 일종인 신세포암 등의 사용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용 중입니다. 그 유명한 상표로는 키트루다, 그리고 일본에서 개발되어 미국에서 동시에 출시된 옵디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혹은 2세대 그 항암제인 플로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 같은 약으로 치료한 후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거나 혹은 난치성으로 변한 이런 대장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입양세포요법이라든지 입양면역요법이라고 부르는 면역세포요법은 이 면역체계를 활성화를 시켜서, 잠깐 다시 되돌아가서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라는 것은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는 것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요법이라면 이것은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요법입니다.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면역세포요법의 작동 원리를 보면
환자 자신의 면역 세포가 종양을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잘 알려져 있는데 두 방법 다 환자의 면역 세포를 채취해서 이것을 실험실에서 대량으로 배양을 한 다음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종양 침투 림프구 혹은 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요즘 많이 알려진 CAR-T 세포요법, 카트 요법이라고 부르죠. 이런 요법들이 있고요. 그 외에 치료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 면역 체크포인트 요법제보다는 효과도 아직 조금 불확실하고 아직도 그 보충 연구가 더 필요한 이런 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류킨이라든지 인터페론 뭐 감마, 알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요법제입니다. 요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단백질은 자연적으로 백혈구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 이것들은 면역 반응이라든지 염증, 혈전증 등을 중재하고 미세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두 유형의 사이토카인은 이전에 설명드린 인터페론과 인터류킨이 있고요. 세 번째 유형은 헤마토피질 성장인자라고 불리는데 특정 화학요법의 부작용 중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서 투입되고 사용됩니다. 그 외에 우리 결핵 예방주사로 사용되는 BCG, 이것이 바로 면역 부활제인데요. 이것이 BCG가 원래는 이 결핵 박테리아의 약화된 형태로 인간에게 그 질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서 몸에 주입을 해서 우리가 결핵의 예방 접종으로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것을 그 원리는 정확하지 않지만 방광암의 치료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학자들이 발견해 가지고 BCG도 결핵 예방주사 용도 이외에 방광암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면역 조절제라는 게 있는데 이 면역 조절제들은 면역 체계를 강하게 약하게 조절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상품명으로 보면 탈리드, 탈로미드, 포말리스트 뭐 이런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그와 또 아주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그런 이 타날리토미드, 이게 결국 탈리드라는 상품이죠. 탈리드 상품과 또 알다라, 자이클라라 등이 전부 이 면역 조절제에 속합니다. 이제까지는 이 면역요법에 치료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또 어떤 약들이 있는지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전문가인 의사들의 영역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면역요법의 부작용은 환자 여러분들이 참 아주 몸에 아주 고통스럽게 느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면역요법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물학적 요법의 부작용은 주로 면역체계의 자극을 반영하며 치료의 유형과 개별 환자의 반응 방식에 따라서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지요. 이 면역요법제를 이렇게 주입을 하거나 주사 부위의 통증과 부종, 또 쓰라림,
벌겋게 부어오르는 발적, 가려움, 발진 이런 것들은 이전의 항암요법과 마찬가지로 면역요법에서도 흔히 나오는 부작용입니다. 그 외에 발열, 오한, 쇠약증세, 어지러움, 구역질 혹은 구토, 근육이나 관절통, 피로, 두통, 그리고 간헐적 호흡 곤란 및 저혈압 혹은 고혈압을 포함한 일련의 독감 유사 증세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부작용들이 따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면역요법을 쓰느냐 하면 이전의 항암제들과는 달리 면역요법은 다소의 부작용 혹은 그 이전의 부작용보다는 증상이 좀 덜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고통이 따르지만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고 의사나 환자들이 이런 요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역체계 반응을 유발하는 일부 면역치료제들은 심각하거나 심지어 치명적인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면역요법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면역치료제의 장기적 부작용은 자가면역증후군. 이 자가면역증후군이라는 건 뭐냐 하면 면역을 너무 키워놨더니 이 면역체가 치료제나 혹은 정상 세포들까지 마구 공격을 해서 인간의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거죠. 무서운 병입니다. 혹은 또 급성 당뇨병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 아까분에 말씀드렸던 각 요법별로 심각하고 잠재적인 부작용을 약물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